오늘 좋은 쪽은 참 많은 분들과 전략을 챙겨봤는데요. 약간의 악재가 있었던 자동차 진영에 대해서 그 악재의 민감도를 어느 정도 우리가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의 문용건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상호 관세에 대한 압박은 약간 완화됐었던 간밤의 분위기였었는데 자동차 쪽은 또 새롭게 관세 악화 이슈가 들려왔어요. 기존 관세에 25% 관세 하고 있었던 그 자동차 부품의 영역을 더 늘리겠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뭐 출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가 지금은 다 자동차 쪽이 하락입니다. 이 이슈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일단은 밤 사이에 이제 미국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품목을 늘릴 수 있다 이게 나왔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3월 말에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를 할 때 부품에는 우선적으로 엔진, 변속기, 그다음에 파워트레인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전장에다가 부과를 하고 자동차 부품이 뭐 2에서 3만 개다 보니까 네. 그 품목을 앞으로 90일 동안 좀 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일이 지난 게 이제 현재 시점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그 당시에도 앞으로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는 미국 업계의 요구를 받아서 자동차 부품 관세 리스트를 새로 추가를 하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몰랐었던 이슈는 아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좀 다시 부각이 됐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몰랐던 이슈가 아니지만 일단은 오늘장에서는 그것을 조금 받아들이고 있는 네네. 섹터입니다. 근데요, 사실 트럼프 취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사실 관세 압박이 시달렸던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이 관세를 톡 덜어내고 생각했을 때는 현대차, 기아 혹은 자동차 부품주 살만하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최근에 JP모건에서는 네네네. 약간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약간 그래도 톤을 올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크게 자동차 섹터를 다른 코스피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중국, 일본, 한 다음에 미국, 한국 자동차 섹터를 비교했을 때 일단 가장 좀 눈에 띄는 점은 이제 배당 매력이 좀 있는 업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랑 가장 대표적인 비교 업체가 이제 도요타일 텐데요. 도요타는 이제 26년 3월까지 회계연도에 대해서 배당금을 올렸지만 배당 수익률이 한 3%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GM은 1%입니다. 반면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소 배당금 가이던스라는 걸 새로 제시를 했죠. 네. 못해도 현대차는 10,000원, 기아차는 이제 5,000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주가가 현대차가 20만 원, 기아차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최소 5%, 그다음에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면 6%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가능하죠. 거기다가 이제 자사주 금액까지 고려하면은 아무래도 좀 일단은 밸류에이션 매력, 배당의 매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의 특징은 우리나라는 25% 관세를 맡고 있는데 일본은 기본 관세 2.5%에 플러스 25가 붙어서 27.5%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아무래도 현대기아가 일본이랑 많이 경쟁을 하는데 네. 최근에 보시면 수바루, 마쓰다, 미쓰비시들이 가격 인상을 했고 지난 5월 달에 마쓰다 같은 경우는 13개월 만에 역성장, 그다음에 수바루도 한 34개월 만에 미국 판매가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현대기아차는 판매가 증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자동차가 실적으로 조금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관세 속에서 이게 앞으로 이제 현지 생산, 미국 생산을 통해서 줄여나갈 텐데 그럼 이 과정에서 누가 점유율이 늘어나 있느냐, 이 관세 영향이 줄어들었을 때 누가 지배력이 확대되어 있느냐를 본다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일본 업체로부터 우리가 좀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조금 악재성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맞으나 그것은 전 세계 업체가 거의 다 동일하고 그런 가운데 현대차, 기아가 그 가운데서 경쟁력을 발휘하는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 그래도 관심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른 섹터가 많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현대차, 기아만 봤을 땐 그래, 잘 버티고 있어 네네네. 라는 생각인데 네. 포트에 담는 것을 생각했을 때 딴 게 더 잘 가는데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밀릴 수 그렇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주가 분석에 매매 전략을 가미했을 때는 어떨까요? 일단은 최근에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호재들이 많잖아요. 조선업이든 방산이든. 반면에 현대기아차 자동차들은 지금 관세가 2분기부터 반영이 됐는데
일단 가장 주식시장에서 싫어하는 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일단 어느 정도인지가 정확하게 나오면 그래도 저희가 좀 마음이 편해질 텐데 과연 어느 정도일지는 이번 2분기 실적 때 이게 좀 가늠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분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이후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좀 축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말로 갈수록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부의 협상도 어느 정도는 진전이 될 거고 또 이제 연말에는 보통 이제 배당주를 좀 시장에서 선호하는 패턴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좀 기회비용 측면에서 네. 자동차의 매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연말로 가게 된다면은 사실 대형주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5, 6%가 크게 넘는 종목들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약간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야겠어요. 소외라는 키워드에 그리고 배당이라는 모멘텀, 여기에 또 하나 이제 현대차 그룹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게 로봇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 나가는 과정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주가 가치를 올려야 된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그런 목소리 등이 나오고 있는데 로봇의 가치까지 가미해서 봤을 때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선 또 다를 것 같아요. 저 일단은 이제 로봇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바퀴 달린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라면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로 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현대기아차, 도요타, 그다음에 뭐 테슬라도 로봇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좀 볼 때 좀 주의할 점은 아직은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뭐 크게 전사 실적을 좌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좀 벤치마크로 테슬라를 봐야 될 텐데 네. 테슬라도 올해 일단 최대 10,000대 하지만 수천 대에 그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1년 당장이내 이런 단기 이벤트라기보다는 뭐 5년 아니면 2030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율주행차와 로봇이라는 좀 새로운 좀 사업 아이템이 추가될 수 있다. 좀 긴 호흡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의 키워드가 로봇 섹터나 로봇 테마를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 현대차, 기아에게 좀 유의미한 숫자를 안겨주기까지는 조금의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로봇 얘기 결국에는 우리가 꿈꾸는 AI 로봇의 끝판왕이 자율주행차일 텐데 지금 웨이모도 그렇고 테슬라 혹은 아마존 등등해서 로봇택시 이런 자율주행차에 야욕을 드러내고 시범 운행 등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테슬라 로봇택시도 그렇고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런 웨이모,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신생 업체들이 로봇 택시를 먼저 확대하고 있는 거는 네. 분명히 전통 자동차 업체들한테는 좀 위협 요인일 것 같아요. 특히 멀티플 밸류에이션에 좀 영향을 줄 텐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과연 그럼 이제 시작은 했는데 얼마나 빨리 확대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텐데요. 일단 머스크 같은 경우도 4월달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던 게. 네. 이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검증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특정 구간에선 잘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머스크의 용어를 빌리자면 롱테일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생할 확률이 작을 수는 있지만 그 극단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은 문제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는 좀 인명 피해로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 얼마나 검증을 하느냐인데 일단 머스크도 이 검증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일주일 동안 또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인간의 개입이 없이 자율주행차가 주행이 된다고 해도 이게 자율주행에 진보하고 있는지 또는 퇴보하고 있는지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그 극단적인 상황이 네.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테슬라의 주행에 큰 문제가 있냐 없냐, 안전성,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나아가서 이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네네. 저희 자동차 부품 궁금해요. 결국에는 미국의 이런 보호무역이 강화될 경우 미국 내 생산을 늘려야 할 때 우리가 꼭 연결하는 자동차 부품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쪽은 투자할 만할까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은 2분기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관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내년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좀 기대되는 이벤트는 이제 포드가 4월달에 CEO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6년에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무역 협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검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검토 과정에서 미국산 부품을 사용을 확대를 장려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수입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는
미국산 부품을 써라라는 말이랑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비중이 큰 업체들의 좀 관심도가 커질 것 같은데요. 당장은 아니지만 좀 최근에 또 GM도 4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증설을 발표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미국 비중이 큰 SL 같은 경우가 좀 내년에 시장의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자동차 진영의 분위기, 그래도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점, 오늘 아침에 들려왔던 소식에 괜히 깜짝 놀라셨던 분들을 좀 차분하게 해주시는 그런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신영증권 문용건 연구원님과 함께했고요. 현재 시장 분위기 강보합권에서 코스닥은 하락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고 있어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 금액이 지금 40여 번 만에 현물 쪽이 꽤 많이 잡히고 있다라는 점에서 부담 요소긴 하네요. 금요일인 영향도 있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끝까지 집중된 전략 챙겨가시죠. 여기서 인사드립니다.